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지난 3월 11일 키-리졸브 연합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신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통일 소식을 통해 한 주간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 데 대해 연평도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약속 이행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이 재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는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북한 역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등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신뢰를 쌓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 행복한 통일 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남북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대화든 교류든 협력이든 의미가 있고 그것의 기초에 비핵화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 9월 취임해 약 1년 6개월간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한 류익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임식에서 류익 전 장관은 우리 정부에는 원칙과 유연성을, 북한 당국에는 좋은 선택을, 그리고 통일부 직원에게는 통일 준비라는 한마디씩을 각각 남겨놓겠다면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생존의 한계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을 잊지 말라며 2,500만 북한 주민을 포용할 수 있게끔 이 땅에 와 있는 2만 5천 탈북민부터 따뜻하게 감싸 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임 통일부 차관으로 김남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29년간 통일부에 근무했으며 통일정책실장을 비롯해 대변인, 정보분석국장, 교류협력국장, 남북회담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은 3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연합연습에는 한국군 만여 명과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를 비롯해 해외에서 증원된 2,500여 명을 포함한 미군 3,000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1일 오전 예고대로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하는 한편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노골적인 도발 행위라며 이제 사정없이 전쟁 폭발의 길로 질주하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백령도 인근 원래도 방어대와 제641 군부대를 시찰해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과 8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11일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 전면 중단 및 남북 직통전화 등을 단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의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은 불끈진 주목을 푸는 이들에게는 손을 내민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닐런 보좌관은 미국의 대북 원칙으로 한미일 세 나라 간 긴밀한 협력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와 핵물질을 다른 나라로 옮겨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계속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의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통일 이슈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키 리졸브 한미 연합 연습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 이슈를 통해 북한 동향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원의 조철호 교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11일 김정은 제1비서가 백령도와 불과 11km 떨어진 올레도 방어대를 시찰하며 강경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의 북한 내부적인 동향 어떻나요? 키 리저브 연습 첫날 북한 항공이 700여 대를 출해시키고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방공호 대피훈련, 등하관제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 준전시센터 같은 군사적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대하여 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군사적 대결을 강조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북한은 강경 일변도의 군사적 대결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미 협상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 초기에서 대협력적인 노선이 아닌 대공세적인 노선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수비해야 될 시기에 공격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구나 한반도 주변 4강의 지도부 교체에 있어서 좀 더 우호적인 대북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스스로 그런 여지를 줄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북한 식량난은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선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보릿고개 위기설도 돌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몇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앞으로의 행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한 고르바초프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성공한 등소평의 길이 있습니다. 소비에트는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력이 넘는 과도한 군비 경제 속에서 스스로 붕괴되는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G2 국가가 되는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성공한 등소평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고르바초프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데 아쉽게도 북한은 실패한 소비에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와는 별개로 이 대북 제재를 가하며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유엔 안보리 2094호 별개로 대량 파괴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대금융거래 창구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를 중지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1,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금융 제재를 모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구나 특히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월 2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계기로 북중 갈등 표면화로 인한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했습니다만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과정에선 다소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유엔 제재 조치에 대해서 적어도 유엔 내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봅니다. 특히 리바오동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원한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 조치에 대해서 북한 제재의 위협을 가능하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중국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중국이 제대로 압박을 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 현재의 위기 상황의 최고의 해법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북한 선택의 변수로 작용할 열쇠가 이 중국에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입장 어떻습니까? 북한이 이와 같이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을 계속한다면 중국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비정상적인 불법 활동을 계속할수록 왜 중국은 그러한 북한을 지원하는가 하는 대외적인 비난,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을 감수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겁니다. 특히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계속 중요되고 있는 마당에 우호적인 한중 관계를 갖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비합리적인 활동을 계속한다면 중국은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딜레마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 앞으로의 북한 선택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무엇이 있을까요? 중국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또 합리적인 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개혁 개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이다라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새로 취임한 6일째 통일부 장관 역시 안보와 대화를 동시에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좀 더 굳건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서 신뢰 프로세스를 정착시켜서 좀 더 안정적인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미중일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원의 조철호 교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2일에 열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제15차 정기 대의원회와 함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감면 혜택 소식을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제15차 정기 대의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의원회는 2012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2013년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로 통일부 장관 표창 수여식도 함께 개최돼 단체와 개인 부문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남북한 간의 통일을 대비해서 탈북 청소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아카데미를 3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통일 운동에 대해서
젊은 지도자들 양성하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 같아서 한편 좀 송구스럽고 더 열심히 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는 민화협은 2013년이 주변 국가의 리더십 교체가 완료되고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도래할 수 있는 시기라며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 부응해 회원단체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가면서 국민적 통일운동기구로서의 민화협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난 14년간 추진해온 3대 사업, 남북화해, 국민참여, 국민합의 분야에서 보다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희현장 김하늘입니다. 서울의료원이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줍니다. 서울의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MRI와 초음파 촬영 등 비급여 분야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분 노출 우려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또 개인의 의료 상식이 부족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노출되어 있어서 질병을 악화시키고 또 미리 예방할 수 없어서 질환을 유병률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보다 나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와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으로 사업 중에 이제 한 사업입니다. 서울의료원은 또 탈북민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의료원 내 북한 이탈 주민 상담실을 운영하며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원 내 상담실에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에서 파견한 상담사가 상주하며 의료 상담을 하고 신원 노출을 꺼리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진료 입원 수속을 함께합니다. 환경이 우선 깨끗하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서비스를 잘 해주시고 이제처럼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의료팀에다가 꼭 의뢰를 해서 이제 방조를 받으시는데 그게 너무 신속하게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돌아가시는 환자들마다 진짜 감탄할 정도로 80% 한해서 정부의 보상을 받는다고 이게 얘기 듣고 여기 와서 치료받고 보니까 너무 우리 혜택이 많이 보상되더라고요. 의료 상담과 비급여 분야 감면 혜택은 북한 이탈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업을 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통일부 대학생 상생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상생기자 통일톡톡입니다. 오늘은 통일메이트가 되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정나연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메이트 정나연 기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북한에서 온 친구가 있나요? 누구는 남한 친구, 누구는 북에서 온 친구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선 아직까지 자연스럽게 구분짓는 것 같습니다.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인데 말이죠.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친구는 나의 기쁨을 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진정한 벗이 되어 기쁨도 슬픔도 그들과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통일 메이트인 제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하나고등학교 교내 동아리인 PUN 학생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PUN은 Preparing United Nation의 약자로 결성된 지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북한에서 온 또래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1:1 멘토링 프로그램,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및 시민 퀴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학생들이 고민하여 기획하였는데요. 제가 PUN 동아리 학생들을 알게 된 것도 광화문에서의 캠페인 활동을 할 때였는데요. 구체적인 활동 이야기는 들어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고등학교 김민감입니다. 네, 반가워요. 그러면 작년 광화문에서 캠페인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의 캠페인이었나요? 작년 8월쯤에
저희가 광화문에 가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터민들과 또 그들의 적응에 대한 지원 방안이 어떠한지 설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접근하기 힘든 존재잖아요. 인식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설문조사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캠페인을 벌이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학교에서 세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세터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조사하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웹이나 문헌상 조사로는 현재 실태나 아니면 정책 같은 거 다 조사해봤는데 그다지 문제점을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점이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슨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마 직접 나서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이참에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세터민들에 대한 편견, 선입견 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PUN 동아리 학생들은 북한, 즉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북한 관련 영상이나 도서를 두고 토론을 하는 등 자체적인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들하고 또 여자들하고 다 같이 진짜 북한을 나가고 싶어가지고 차가운 강을 건너고 또 높은 산 넘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 의지가 엄청나겠다고 생각 들더라고. 근데 그런 의지에서 우리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됐고. 이러한 세미나의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있었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들이 퀴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지만 내용만큼은 결코 식상하지 않은 아주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고 PUN 학생들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퀴즈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들어볼까요? 작년 11월 달에는 킨텍스에 가가지고 제2회 사회체험 페스티벌을 참가해가지고 북한 문화를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퀴즈의 종류가 문화, 지리, 그리고 북한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무래도 가장 인기 많았던 거는 북한어였어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은 정답률이 높았고 좀 초등생들은 정답률이 낮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북한어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예를 들면 돌림틀이 우리 남한어로 뭔지 아세요? 돌림틀이요? 네. 모르겠어요. 답이 훌라후프이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다 듣고 와 재밌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은 시민들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직접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교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탈북 학생들이 남한에 보다 더 잘 적응하기 위해 PUN 학생들이 도움을 주는 일명 스터디메이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탈북 학생들이랑 1대1로 교류를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멘토링 활동은 저희가 처음에 한민족 학교에 멘토링을 가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갔었는데요. 네. 그 한민족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좀 남한에 있는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걸 저희가 좀 발견했어요. 이 모의고사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저희가 조금 더 한국식 교육과정에 맞고 모의고사 같은 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맡은 학생도 있었는데요.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그 학생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끈기가 되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 중에서 포함하고 있는 게 주기적으로 봉사를 가면서 가르쳐주는 것 말고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수시로 물어보고 답해주고 이런 걸 또 하거든요. 근데 언제나 물어보라고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는데도 계속 수시로 물어보고 봉사 갔을 때 물어본 거 이만큼 쌓아놓고 계속 질문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깊구나 이런 걸 가장 크게 느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렇게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가까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요. 세터민 학생들의 열정만이 아니라 하나고 PUN 학생들의 열정 또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열정과 애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멘토링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멘토링 프로그램도 포함해서 저희가 똑같은 봉사활동을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학생들이 저희에게도 말하는 거기도 한데요. 좀 자신의 정체성이 약간 흔들린다라는 내용을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북한에 있다가 중국에서도 오래 살다가 남한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고궁이나 박물관 등을 같이 다니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무엇이다, 정체성 저희가 많이 도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명동이나 홍대, 콘서트나 영화관 같은 데도 같이 다니면서 이 한국 문화다라고 직접 남한 친구와 서로 같이 다니다 보면은 좀 더 잘 배우고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한 학생이랑 북한 학생이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친하게 되는 활동이네요. 시작은 북한 이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 일이지만 하나고등학교 PUN 학생들에게 역시 의미 있고 인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본인의 동아리 활동 이후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을 때 면학실이나 교실에서 친구들이 북한 세터민들 도와주는 동아리라고 소개를 하니까 너는 종북 세력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장난이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세터민이나 북한이랑 관련된 동아리를 한다 하면은 약간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었고 뭔가 좀 사상적으로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하는 활동을 제대로 설명하고 실제로 어떻게 멘토링을 하는지 말하니까 세터민이 어떤 존재고 또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처음에 종북 세력이라고 장난쳤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세터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구나라고 저희가 인식을 바꿨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이산 가족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통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되게 관심도가 이렇게 나이가 들을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는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인식이 있지만 그 문제는 결국 북한이 주민들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북한 주민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고 동포라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북한 주민들 중에서 새로운 또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해하고 또 보듬어주고 또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이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PUN이 생각하는 통일 준비를 위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저희 동아리가 세터민 분들을 돕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좀 국한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세터민 분들에 대한 일단 무조건적인 반감을 버리고 그들을 어떤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갖도록 다양한 인식 제고 활동을 벌이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북한이 했던 활동이 한 일들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이와는 무관한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포용할 줄 아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세터민들과 우리가 너무 막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통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상으로서 교류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터민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고등학교 교내 동아리 PUN 학생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화면에 나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였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음악회를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긴 했지만 PUN 동아리 학생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같은 타동아리 학생들까지 동참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한미쪽 학교 지원금 마련을 위한 거리 연주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야말로 진정한 통일 메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통일 메이트가 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두 통일 메이트가 되는 그날까지 저 정나연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생기자 정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통일, 그 방법과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올바른 선택을 북한이 하기를 바라며 통일교육원 영상
북한 핵의 위험성을 진단한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로써 불거진 북핵 문제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긴장구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자.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까닭은 무엇일까? 북한의 핵실험은 핵개발이나 보유 자체보다는 체제 및 생존권 보장과 보다 많은 경제 지원 확보를 위한 북미 대화의 새로운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혁 개방 조치의 성공과 미 이라크전으로 인해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북핵 개발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을까?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74년 IAEA에 가입한 북한은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IAEA의 사찰을 받지 않았다. 1990년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과 동시 사찰을 할 경우 IAEA의 사찰을 수락할 용의를 주장하였으며 1992년 1월에는 IAEA와 전면적인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였고 협정에 따라 북한의 핵 관련 보고서가 IAEA에 최초로 보고되었다. 이에 IAEA는 북한의 특별 사찰을 요구하였고 북한은 1993년 12월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탈퇴라는 초강경책을 구사하였다. 그 결과 1994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결국 북미 대화가 성립되기에 이른다. 그해 10월 북미 기본 합의문이 체결되고 제네바 합의와 지하 핵시설 의혹이 대두된 금창리 위기를 넘기면서 북한 핵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고 대북 정책의 회귀를 공개적으로 첨령하였다. 2002년 10월 17일 백악관은 켈리 특사의 방북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을 발표하였다. 이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일까?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 국가의 핵 보유 및 군사 대국화 경쟁을 촉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북핵 문제를 본질상 국제 안보의 문제로 보며 9.11 테러 이후 현실화된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조치의 핵심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입장이며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물질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찰단의 입국 및 감시활동 허용, 1994년 이전 핵에 대한 설명과 IAEA의 규범 준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방식의 핵 폐기,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로의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가 대두된 2002년 10월 이후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평화적인 해결과 함께 양자 간 대화에서 다자 간 대화에 이르기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또한 북한 안보상의 우려에 대한 고려 등을 기본 입장으로 취해왔다. 또한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다자 형태의 틀 속에서 양자 간 대화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육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은 북한을 전후 외교의 숙제로 남아있는 국교 정상화의 대상인 동시에 군사적 위협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대북 외교도 포용과 봉쇄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으며 육자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무기의 개발, 보유, 이전 절대 불용, 기존의 모든 국제합의 준수,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형태로 속히 폐기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불가피하게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 등 군비 증강을 촉진시킬 것이며 또한 여타 지역, 특히 러시아 남부 이슬람권 국가들로 이들 대량 살상 무기 및
이에 운반 수단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 이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도 관련된 문제이다. 남북한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룰 것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1991년 12월 한반도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대표 접촉 끝에 양측 대표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실험과 제조, 사용 등을 하지 않으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992년 3월 19일 이래 남북한은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본회의 13차례, 위원 접촉 8차례를 가졌으나 단 한 차례도 상호 사찰을 하지 못했다. 북한의 핵 활동 및 핵 개발은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의 선언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영향력 확보 경쟁을 불러옴과 동시에 평화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 정책 수립 등 앞으로도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